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공맵 선배 토크에 참여하게 된 남인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학 소개를 짧게 하자면 카네기 멜론의 정체성은 굉장히 학구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의 학업에 대한 열정이 굉장하고 잠을 자지 않는 학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학생들이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대표 전공으로는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그다음에 Math하고 Statistics도 많이 강한 편에 속합니다. 저희 학교 커리큘럼을 보면 굉장히 interdisciplinary 한 것 같은데요. 다양한 전공의 다양한 과목들을 섞어 들으면서 굉장히 융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Statistics and Machine Learning 전공이지만 같은 전공의 친구들이라도 저처럼 수학에 조금 더 열정 있는 친구들도 있고 Computer Science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Software 아니면 아예 관련 없는 그런 전공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희 카네기 멜론 대학의 또 다른 장점은 취업에 굉장히 강하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또 커리어 페어에 방문해봤는데 굉장히 탑 테크 회사와 탑 금융 회사들이 많이 방문을 해주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카네기 멜론 학생들이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카네기 멜론 대학 굉장히 추천합니다. 제 공부 비법을 조금 소개해보자면 저는 이해 중심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학점을 잘 따고 시험을 잘 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본인의 전공 과목, 본인의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편안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고요. 인터뷰나 대학원 갈 때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인이 아는 것과 본인이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한 다음에 모르는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보완을 하고 아는 부분은 잊지 않도록 굉장히 강화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백지를 펴놓고 스스로에게 설명을 하듯이 저 자신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조교나 교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스스로가 이제 내용을 복습하고 흡수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도움을 받았던 또 다른 점은 제가 전공 과목을 듣고 몇 학기 후에 그 수업에 다시 돌아가서 조교를 활동을 했는데요. 이게 다른 친구들을 가르치는 거지만 남을 가르치면서 내가 부족한 점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제가 그 수업을 들었던 그 상황에서 확실하게 그래도 잘 몰랐던 점이 그 내용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습도 되고 개념이 더 탄탄해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 조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리서치와 인턴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리서치는 학부생으로서 굉장히 주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본인이 찾아 나서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교수님들을 찾아보고 그분의 리서치를 다 읽어보고 정말 좀 관심이 있는 그런 리서치 프로젝트들에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그 교수님들에게 메일을 쓰는 건데요. 이때 메일 답장이 안 올 수도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다 보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답장이 안 오면 팔로우업을 보내서 교수님 제가 며칠 전에 메일을 보냈었는데 혹시 읽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서 교수님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의 교수님이 마음에 든다 하면 그 교수님의 오피스 아워를 찾아가서 교수님 혹시 리서치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혹시 제가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어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똑같은 리서치 랩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3학년 여름이 끝나고 나서 논문이 제1저자로 출판이 됐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한 랩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저를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리서치라는 게 리서치하고 싶은 분야를 찾는 것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어떤 선행 연구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 그 다음에 제 스스로의 실험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실험을 직접 하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다 이렇게 엮어서 글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허들들이 있고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긴 장기적인 생각을 하셔서 한 랩에서 꾸준히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 되게 추천드려요. 만약 정말 이 랩이랑은 정말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바꾸는 건 괜찮지만 좀 관심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과의 관계가 좀 쌓여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한계에 집중하고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졸업할 시기가 됐을 때 리서치를 통해서 내세울 만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인턴십에 관한 내용인데요. 인턴십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되게 지원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서가 열리자마자 바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락도 빨리 오고 인터뷰가 올 수 있는 확률도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그 피크가 아니라 조금 빨리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경쟁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서가 열리자마자 빨리 지원하는 걸 추천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뷰 준비에 관련된 건데요. 인터뷰 준비는 꾸준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공 과목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전공 과목 내용들은 늘 복습을 하면서 내가 잘 알고 있나? 까먹지는 않았나? 이런 걸 점검하면서 학기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인터뷰 직전에는 조금 벼락치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시간을 재서 이 부담 속에서도 내가 문제를 잘 풀어내고 이걸 설명해낼 수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해보는 게 좋고요. 학교에 만약 모의 인터뷰 기회가 있으면 꼭 그걸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 인터뷰를 했던 후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놨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턴 생활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뉴욕에 사는 것도 정말 꿈 같았지만 저희 팀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연령의 동료들과 함께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신선했고 그들과 얘기를 하면서 커리어가 이렇게도 흘러갈 수 있고 저렇게도 흘러갈 수 있고 나에게는 이러한 옵션들이 있구나 라는 그런 그림이 조금 더 뚜렷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맡게 된 프로젝트가 2개나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프로젝트를 다 관리하면서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는 것 같아요. 퀀트 관련된 실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이런 모든 스킬들이 많이 발전을 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다시 돌아가는 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인턴 생활에 대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우선 인턴은 되게 장기적인 인터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스타일, 그리고 제 성격, 제 소통 방법 이런 거를 다들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맡은 바는 확실히 해내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유연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상사분하고 다른 팀원들하고 확실하게 소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오해도 없고 서로 기분이 나빠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소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프로젝트는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정말 다른 사람은 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걸 많이 연습해서 발표날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에서는 인턴을 하면 이제 리턴 오퍼를 받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리턴 오퍼는 인턴십을 되게 만족스럽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회사에서 풀타임을 오퍼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턴 오퍼를 받기 위해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턴이지만 제 프로젝트에 굉장히 주인의식을 갖고 임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 프로젝트고 나는 인턴이고 매니저가 이걸 준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이거는 온전히 내 것이고 내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마치 인턴이 아니라 그분들의 풀타임 동료인 것처럼 늘상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상상을 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임하다 보면 상대방도 저를 같은 동료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저를 프로페셔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풀타임이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쉬지 않고 본인을 리마인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내가 인턴인 게 너무 분명한데 풀타임인 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척을 하는 것도 저 스스로의 태도에도 변화를 주지만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느냐도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인턴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는 내용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팁, 비법 등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